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는 오늘 11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마감이 되면 12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로 가름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좀 확산이 심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만에 1000명 돌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그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방역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원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그 완화하는 결정을 좀 내리셨다가 다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백신에 대한 그 가치라든지 효용성,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주식으로 보면 많은 종목들이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었죠. 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그죠? 시노백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EMA하고 WHO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이제 6월 말에 날 거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료로 좀 갔었는데, 관련주들이요. 차일피일 미뤄지고 7월에도 지금 초까지 아직 결정이 안 나면서 다시 좀 하락 추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좀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멕시코 제약사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첫 생산했다. 북미 최초라는 게 아마 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러시아 백신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을 WHO가 하냐 마냐는 미국에 좀 영향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북미 최초라는 거에 좀 중점적으로 기사가 나온 것 같고, 이 뉴시스에 따르면 러시아 백신은 이제 아동, 원래 18세 이하는 접종이 안 됐었는데요, 12세에서 17세까지 임상을 좀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이제 지원자가 좀 적어요.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몇만 명은 좀 돼야 공신력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마도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승인 여부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가릴 것이다 좀 보여지고, 지수 자체만 보면 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좋습니다. 코스닥도 좋고요. 두 종목 두 지수 다 좋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는 상황 속에서 개인은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 잡은 물량들을 손절하거나 이랬을 텐데, 뭐 흐름은 괜찮다라고 계속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 강하니까 코스닥도 보면 천장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다만 뭐 오늘 매동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트론과 EID는 오늘도 조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정이었고, 보시면 이제 EI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추세를 쭉 일봉으로 지금 길게 뽑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 자체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더 길게 보면 더 아실 수가 있듯이, 어쨌든 뭐 저점을 잘 잡아가면서 이 흐름은 어쨌든 뭐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강한 상승이 있어서 이때는 뭐 그냥 들어 올렸다라고는 치더라도, 이때 보면 이제 기사와 함께 기사가 좀 나오면 그때마다 좀 시세를 주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걸 뭐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보면 이제 브린저 밴드의 지금 중심선 200일선이라고 보통은 하는데, 약간 좀 지금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브린저 밴드 중심선에서는 뭐 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길게 보면 뭐 추세 상승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 같고, 요거를 일반 차트로 좀 보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트론 같은 경우에 거래량 좀 실리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나서 빠졌다가, 그쵸? 뭐 살짝 들어올리고 나서 밀렸다가 바닥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이게 사실 쌍봉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더라도. 근데 지금 이게 바닥을 좀 여기서 잡아주면서 다시 이렇게 한 번씩 슈팅 나와주고 슈팅 나와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흡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재즈하고 좀 비슷한 흐름은 같아요. 구글 재즈가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잘 아실 텐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구글 재즈 지금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죠. 근데 쭉 길게 보면 이때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좀 상승했었던 때가 있어요. 올리고 나서 바닥을 잡아주고 올리고 나서 바닥을 잡아주고 올리고 하면서 마지막 여기서 피치를 찍었는데, 뭐 아주 똑같진 않습니다만 이트론의 흐름이 뭐 약간 그런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뭐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을 본다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동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수량으로 봤을 때 주로 이제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좀 나올 때, 뭐 그런 때 이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좀 받아주는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고팔고를 거의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셋이서 뭐 물량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수시로 이제 사고팔고 하면서 들어 올리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관은 거의 뭐 단기적인 흐름만 가져가고 있고요. 해서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어떻게 이 주식에서 사고팔고 들어올리고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거는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료인 것 같아요. 모멘텀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 백신이죠. 그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지금 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흐름 자체는 뭐 요런 흐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수렴의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언제 정해지냐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매수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기타 법인이 세게 던질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얘가 흐름을 가져갔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물량들 소화하고, 그죠? 4월 6일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메인과 그 개인이 다 잡아가고 여기서 또 들어 올리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도 수급입니다만 재료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살펴볼 만한 게 하나 있죠. 그 공시가 나왔어요. 무슨 공시가 나왔냐, 이화전기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얘도 뭐 거의 EID랑 흡사한 흐름이죠, 그죠? 공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좀 참 애매한 건데, 보시면요,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화전기 공업에서 타법인 주식, 다른 회사의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해서 양도 결정한다. 양도가 뭐 넘겨주는 거죠, 뭐 판다는 거고. 근데 보면 여기서 내용을 볼게요. 타법인 주식 EID 거를 가지고 1억 7천만 주 정도 있는 이 주식입니다. 현금 유도성 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한 양도일자 뭐 4월 6일 날에 그렇게 좀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예전에 관심 있게 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올라온 공시만 놓고 보면 뭔가 정정했어요. 공시 서류를 4월 6일에 최초 제출했다니까 4월 6일 걸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에는 이렇게 써 있었나봐요. 양도 예정일자는 처분 예정기간 6일부터 4월 6일부터 7월 6일에 시작이 되면 이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근데 양도 완료 즉시 공시를 낼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 원래는 이제 오늘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 공시에 대해서는요. 이 공시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어찌됐건 기간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뭐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장내 매도를 결정한 걸 텐데, 근데 기간을 늘렸어요. 돈이 갑자기 생겼나? 아니면 뭘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돈이 갑자기 여유가 있어졌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 건데 지금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딜레이 한번 시켜보자라는 결정을 내린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 공시에 따르면 남은 주식수가 1억 주라고 나와 있는데 1억 주는 아니죠. 다시 정정했습니다. 6천만 주 정도 남았다. 이렇게 6천만 주 정도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7월 6일까지 처분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4월 6일 공시에 따르면 근데 8월 6일로 연장한다.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는 뭐 이 안에는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6천만 주 정도를 남겼다. 왜 남겼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뭐 확실하게 어떻다 왜다 이유는 모르겠죠. 회사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럼 4월 6일 공시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4월 6일에 뭐가 나와 있냐? EID라는 회사에 약 1억 7천만 주 정도 양도 주식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장내 매도를 할 것이고, 그죠? 이게 이렇게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수고, 향후 주가의 등락에 따라 금액 및 처분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다. 그죠? 주가의 등락에 따라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다. 등락에 따라서 왜 변동한다는 건지, 그죠? 그리고 양도의 방법은 주식 장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6천만 주 정도가 이제 한 달 내로, 그죠? 그런데 앞서서 사실은 장내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까요? 뭐 굳이 따져보자면 뭐 이런 이 EID를 봤을 때 뭐 이런 기회도 있었을 것 같고요. 4월 6일 이후에면 뭐 이런 때도 있었고, 뭐 이런 때도 있었고, 이런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6천만 주를 남겨놨다라는 게 뭐 소위 말하는 뭐 분할 매도로 간다라는 건지, 그죠? 아리송한데요. 보통 이럴 때는 강하게 좀 주가가 드라이브를 걸고 상승했을 때 그 물량을 좋은 호재를 가지고 개인들이나 누가 받아줄 수 있을 때 뭔가 호재를 좀 띄우고 나서 그 물량들이 쏟아지기 전에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물량을 소화할 만한 재료와 함께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게 아니냐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스키한 움직임이기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재료가 없어지면 다른 어떤 호재로 간 뭔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매도에 대한 6천만 주 정도 남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요, 그런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어찌 보면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가 부양이 되면서 그때에 개인이든 외인이든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의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면, 왜냐면 한 번에 다 쏟아냈는데 6천만 주가 갑자기 거래량 터져버리면 쭉 밀려버릴 수도 있는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됐건 뭐 지금 요런 거래량들, 요게 지금 얼마 거래량이냐면요, 오늘 터진 거래량이 거의 뭐 한 5,300만 주 정도예요. 5,300만 주. 요 정도 어쨌든 뭐 물량이 매도로만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것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몇 배가 되는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터져야만 그걸 받아서 소화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만약에 던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보면 거래량이 보통 많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음봉이 나왔던 적은 없고, 뭐 이런 때 빼군요. 지금 이렇게까지 뭐 음봉을 때려맞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어찌 보면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주식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로서 갑자기 뭐 밀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전주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호재와 그리고 한 달이라는 어떤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중을 많이 실어서 묵직하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종목 같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찌됐건 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판단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흐름 자체는 아직은 깨지지 않고 뭐 이게 밀리더라도 이런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트론도 그렇고 아직은 하방으로 완전히 꺾인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해볼 만한 자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매일매일 좀 시세를 좀 체크해보고 하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